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간결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체 답변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면접관이 30초 이내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30초 이내에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면접의 유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길게 얘기하다 버리면 면접관들도 그걸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성 직무 면접은 어떤 질문인지에 따라서 답변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다대다 면접인지 다대일 면접인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 길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 있기 때문에. 다대일 면접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답변의 길이를 적절하게 스스로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면접관이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에서 답변을 좀 길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좀 이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짧게 이야기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길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평가 요소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냥 3분 5분씩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면접관의 유형을 살펴봐야 돼요. 임원 할아버지냐 아니면 실무자 아저씨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원이 되면 성격이 급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임원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길게 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는 좋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임원 면접에서는 대부분 다대다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임원의 특징상 여러분들에게 좀 호불호를 가지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답변을 좀 더 간결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들 중에는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면접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고객 관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좀 유연하게 내가 좀 스스로 정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리 추구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 동기를 포함해가지고 30초 이내로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이면은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그 면접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다, 이런 식의 스타일을 가지신 면접관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좀 간결 명확이라고 하면 결국 30초 이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시고, 이런 유형 외에도 또 질문의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을 내가 왜 뽑아야 되느냐. 자, 이 질문은 1분 정도 얘기하셔도 돼요.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설득을 해봐라. 이런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1분 정도를 쓰시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내용이 정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문이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는 10초 안에 얘기하셔도 돼요. 테니스가 취미라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취미가 테니스고, 테니스는 복식 경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통해서 팀워크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런 팀워크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난 이 직무에 굉장히 적합한 취미생활도 갖고 있고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상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좋은 코트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회사, 직무, 경험, 미래,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은 굳이 억지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취미를 1분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이러한 가치관 질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30초 이내로 답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필수 질문의 유형에 해당되는 중요한 질문인지, 아니면 가치관 질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질문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답변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답변의 길이와 내용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답변을 짧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느낌이 내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강민혁 아저씨가 간결 명확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것도 간결 명확하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답변의 총량, 이미 답변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길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특정 질문에서는 좀 더 답변의 길이를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와, 이거 면접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고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준비하시다 보면은 그게 또 굉장히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떠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 유형과 면접관의 유형, 질문의 유형, 개인 답변 상황,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예시를 드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다라기보다도 때에 따라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시고 취할 거면 확실하게 취하시면서 저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면접 이까이 거 그쵸? 여러분 분명 잘할 수 있습니다.